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수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재밌다. 행복한 12주였어요. 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최종회를 보고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드라마 자체가 전반적으로 의사들의 삶을 편안하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기도 했는데, 어제는 또 특별히 의사들은 역시나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차분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치홍쌤이 이제 4년차 올라가고 치프가 되는데, 최송화쌤이 속초를 간다 그러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교수님, 이러고 말하잖아요. 제가 평소에도 어디 가서 욕할 그런 관상은 아닌데, 이거 딱 듣는 순간 진짜 육성으로 미친 이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최송화 교수님이 좋은 말로 타이르긴 하지만, 아무튼 의국 치프라는 거는 약간 레지던트들 사이에서는 반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랫연차들 관리도 해야 되고 의국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전공의와 교수님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의견 전달도 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권리는 별로 없고 의무가 좀 많은, 책임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자리거든요. 아마도 안치홍쌤이 책임감이 많다고 느꼈으니까 이런 자리를 줬을 텐데, 근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속초로 따라가겠다? 이거는 진짜 남아있는 전공의들 로딩도 올라갈 테고, 치프 자리는 자연스럽게 허선빈쌤이 가져갈 테고, 허선빈쌤이 이거 만약 들었으면은 안치홍쌤 한 대 때렸어도 할 말 없을 만한 그런 발언이에요. 이게 설령 뭐 허세나 빈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니에요. 정말 책임감이 없는 발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 왔으면은 남은 1년만 잘 버티자 이라고 잘 버팁니다. 전공의는 힘들기 때문에, 항상 힘들기 때문에 버텨야 하거든요. 블런트 트라우마로 리버 라서레이션 생기고 헤모펠이 생기고 그런 아이가 한번 나오죠. 딱히 소아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상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7세 여아, 싱싱이 타고 달리다가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핸들에 부딪힘,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핸들같이 좀 뭉툭한 거에 부딪히는 거를 블런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둔한 기물에 의한 부상, 둔상. 반대로 좀 날카로운 것들에 부딪히게 된다면 찔리겠죠. 그런 식으로 배가 뚫린다, 이런 거는 관통상이라고 해요. 리버 라서레이션의 라서레이션은 열상이라고, 이렇게 찢어진 그런 상처들을 얘기하는 건데, 찢어지려면은 칼이나 이런 걸로 찔려서 관통상이 생겨야 될 것 같지만, 간이나 비장 같은 것들은 이렇게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찢어져서 피가 나고 그럴 수 있답니다. 말 나온 김에 상처 얘기 몇 개 더 해볼까요? 뭔가 뾰족한 거에 푹 찔렸다, 이런 것들은 자상이라고 하고, 슥 베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창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찢어진 상처가 칼로 싹 벤 게 아니라 뭔가 너덜너덜하게 안 예쁘게 찢어졌다, 이런 경우는 열상이라고 하는데, 의사들도 사실 이 창상이랑 열상은 많이 혼합해서 써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어디 다치면서 쓸렸다, 흔히 쓸렸다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찰과상, 퍽 부딪히면서 멍들었다, 이런 것들은 타박상, 대인 거는 화상, 물린 건 교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합니다. 결론은 애들 싱싱이나 자전거 이런 거 탈 때는 꼭 보호구를 착용시켜주세요. 사고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잔잔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정말 이거 누가 만들었지? 누가 대본 썼지? 누가 자문해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사들의 고민이 정말 잘 녹아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송화쌤이 전공의 때 환자 죽고서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이 자책했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좀 더 똑똑했다면, 의사들이 아마 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이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보고 있던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그런 때 의사들이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거든요. 의사는 신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장면 역시도 최송화쌤이 SAH 환자 포기하면서 시작이 되죠. 근데 뜬금없이 윤복이 때문에 엄청 울었네요. 이화에서 홍도랑 윤복이가 얘기한 사람이 최송화쌤일 거다라는 암시를 주긴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수를 해버릴 줄이야. 도지학쌤이 김준환 교수님한테 이렇게 수술해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김준환 교수는 그걸 또 받아들이고요. 김준환 교수처럼 정말 천재적이고 아주 똑똑한 의사들조차도 다른 의사의 의견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아무리 잘난 의사라도 완전 무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도지학쌤이 이제 김준환 교수님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요. 오히려 김준환 교수님이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를 갖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주변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도 협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이제 환자를 보다가 뭔가 복잡하고 어렵거나 잘 모르겠거나 혹은 알고 있어도 더 잘 아는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조언을 구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회진 돌 때나 이런 때 보면은 교수님들도 전공의들이 환자 보고하거나 이제 디시전 내린 것들 맞는 얘기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거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아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은 여러 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회의를 하고서는 환자 치료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도지학쌤이 김준환 교수님한테 의사로서의 고민에 대해서 막 털어놓잖아요. 어떤 디시전을 해야 하는지 매번이 판단,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환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제가 괜히 도지학쌤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 마음 같다. 내가 전공의 때 했던 고민들이네. 누군가가 나한테 털어놓은 적 있는 그런 고민들이네.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솔직한 대본을 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소아청소년과나 내과 같이 약을 쓰면서 환자를 봐야 되는 과들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 환자가 왔을 때 이제 공부하고 그 환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정말 응급한 환자들은 빼고요. 근데 이제 수술하는 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환자 이제 수술대에 눕혀놓고 마취해놓고 시간은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책 펴놓고 공부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딱 수술방 들어가면은 마치 그 영화에서 폭탄 해체할 때 빨간 선 파란 선 중에 맞는 걸 끊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들처럼 항상 정확한 선택만을 강요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과 선생님들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매번 이러면은 진짜 수명 줄어들 것 같은,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게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뭐 환자 보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은 다른 의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힘든 일 생기면 위로받기도 하고 의사들도 뭐 결국 다른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살아요. 이렇게 드라마 내내 보여준 것처럼 의사들도 역시나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환자 앞에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의사가 이제 뭐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긴장하거나 그러면은 앞에서 보던 환자들도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은 의사들만 갖는 걸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